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어쩜 이렇게 뒤바뀔 수 있을까요? 전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미루고 하나뿐인 내 인생을 다 내줬죠. 특히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픈 데가 많았어서 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나고 나서도 저는 혼자서 애 셋을 키웠습니다. 딸, 아들 둘. 그렇게 3남매를 다 출가시키고 나니 이제 좀 쉬나 싶었죠. 그때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요. 요즘 세금도 그렇고 엄마 연세 생각하면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죠. 뭐, 내 자식인데 언젠간 줄 거 미리 주는 셈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감도장도 꺼내주고 주민등록 등본도 떼주고 딸아이 시키는 대로 서류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딸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더군요. 엄마, 이번 달 관리비는 좀 늦게 내면 안 될까? 엄마, 수도세 많이 나왔어요. 절약 좀 하셔야지. 처음엔 그냥 경제적으로 힘든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엔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신랑이 그러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살 거냐고. 엄마도 요양원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이 제 이름이 아니라는 걸 새삼 실감했죠. 너 지금 날 내보내겠단 소리니?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도 애 키우고 사느라 힘들어요. 엄마가 독립하시면 우리도 좀 살 공간이 생기고. 그 말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넘게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마련했던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약서 한 장 없이 머물고 있는 그저 세입자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엄마는 어디로 가야 하니? 그 질문에 딸은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아니더라도 공공임대 같은데 알아보면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전 처음으로 딸아이 방 앞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처럼 쓰리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억울했어요. 그렇게 제가 이 집의 소유권을 넘긴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단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끝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딸에게 받은 상처도 잃어버린 내 권리도 반드시 되찾겠다고. 딸아이의 말을 들은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날 걱정을 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주민센터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죠. 소유자 김다은. 김다은 제 딸 이름. 진짜였어요. 말 그대로 이 집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벽, 천장, 부엌 모두 제가 청소하고 닦고 꾸며온 공간인데
이젠 법적으로 제 공간이 아니라니. 그리고 며칠 후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딸아이 방에서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계속 여기 계시면 진짜 피곤해. 솔직히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자니까. 그냥 계약서 쓰고 보증금 얘기하면 나가실 거야.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떨어뜨렸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이제 와서 나한테 세입자 흉내까지 내겠다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뭘 잃었고 어디까지 빼앗겼는지 명확히 알아야겠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딸에게 집 명의를 넘겼고 지금은 사실상 쫓겨날 위기입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증여 계약서에 부양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글쎄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딸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만 찍었어요. 변호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례 많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증여했다가 거주권도 없이 쫓겨나는 경우.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 당시 서류와 상황, 그리고 자녀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증여 취소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은 가슴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 제가 쏟아온 진심, 그 모든 걸 무시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내 이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처음부터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명의 이전할 때 작성했던 문서, 인감증명, 통장 거래 내역, 문자 기록. 그 하나하나가 이제는 제 편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되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한 결과 결정적인 허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증여 계약서 안에 부양 의무 조항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거라 해도 자녀가 노부모를 방치하거나 쫓아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중대한 배신행위로 증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금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 딸이 했던 말과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딸과 나눈 대화를 전부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전기세 좀 줄이세요. 엄마,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이 계속 예민해져요. 엄마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집안 거실에서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화면 속 인물은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그 집은 곧 비워질 거예요. 등기 깨끗하고 관리 잘 됐고요. 세입자요? 없어요.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미 집을 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집 팔려고 내놨니? 딸은 대답 대신 핸드폰을 식탁에 툭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법대로 하자.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날 세입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사람 취급했잖니. 이제는 나도 내 권리 지킬 거야. 그 집 다시 되찾을 거야. 그 순간 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를 지우려고 했던 건 너니까.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딸이 이미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이젠 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표정은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누나랑 좀 싸우신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다은이가 이 집을 팔려고 해. 나더러 나가래.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명예 넘기실 땐 그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요. 없었지. 그래서 난 그냥 믿었어. 우리 딸이니까.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싸우셔야 해요, 엄마. 그냥 참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아직은 날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증여 당시 작성된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딸의 최근 문자, 캡처, 통화, 녹취 하나하나 정리해 갔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가능성 있습니다. 배신 행위로 인한 증여, 취소 청구, 재산 반환 요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딸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됐습니다. 귀하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거주를 약속하고 부양 의무를 다할 것을 전제로 이전되었음에도 해당 조건을 명백히 위반하였기에 본건에 대한 증여는 취소되며 관련 법적 절차가 개시됨을 통지합니다. 다은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가만 있지 마. 우리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다음 날 딸이 올케 언니와 시누이까지 불러 가족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정숙이 이모, 엄마가 지금 무슨 소송을 벌이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엄마를 버렸어요? 그냥 같이 살기 불편해서 그랬을 뿐인데. 그들의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뭐든 주고 싶었어.
심지어 내 이름으로 된 집까지도. 근데 너희는 날 밀어냈지. 가족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내 편을 들어보려는 거야. 그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서며 저는 심호흡을 깊이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 멀리 앉아 있었고 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저를 적대시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재판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는 그중 하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증여 당시 피고는 부양의 의무를 구두로라도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딸 쪽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구체적 부양 약속은 없었습니다. 단지 명의 이전이 세금 및 행정상 효율을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세, 수도세를 이유로 지속적인 부담을 전가했고 거주 기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간접적인 퇴거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각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세입자 없음이라 기재된 문서와 영상통화 녹취가 증거로 존재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고 판사가 조용히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원고께서는 왜 이명의 이전을 하셨습니까? 저는 손에 쥔 서류를 꽉 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니까요. 믿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해주는 게 맞다 생각했고 그래서 도장도 내주고 서류도 건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전기세 아깝다, 같이 살기 불편하다는 소리뿐이었어요. 그 집은 제가 일평생 닦고 살림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집에서 나가야 한대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냥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을, 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 말에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딸은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증인석에 작은 아들이 나섰습니다. 저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누나에게 넘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나는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건 가족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든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충분히 해냈고 법정에서도 제 마음에서도 지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최종 선고일. 법원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어요. 그동안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건 집이 아니었어요. 내가 믿었던 딸에게서 내 존재가 부담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었죠. 잠시 후 재판부가 입장하고 판결이 시작됐습니다. 본 재판부는 증여 당시 피고의 부양 의무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그 이후의 배신 행위,
즉 원고를 거주에서 내쫓으려는 시도와 재산 매각 시도 등을 종합하여 증여를 무효로 판단합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제 편이 되어준 순간이었어요.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복귀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 일부를 포함한 조정안에 따르도록 명령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딸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이런 소리 들을 줄 몰랐지.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집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한정수. 오랜만에 보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세월의 증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마당에 나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땅에 다시 뿌리 내리는 기분이네. 그날 밤 작은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무 오래 참았던 내 편을 이제라도 한번 들어줘서 난 그걸로 충분해. 교훈 메시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신뢰지만 그 신뢰를 잃게 했을 땐 부모도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인생 끝자락이라 생각되는 그 순간 진짜 나를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온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